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투자전략팀 김우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ESG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ESG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데 ESG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책임 투자는 그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투자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투자에서부터 ESG, SRI, 임팩트 투자 이렇게 많이 투자 방법론의 개념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는 ESG랑 SRI 요렇게라고 보시면 되고, 주요한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ESG 투자, 특히 친환경 투자가 늘어나면서 2019년, 특히 2020년 2분기 이후에 이렇게 투자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펀드 신규 설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는 이 지속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모닝스타라는 펀드 평가사에서 지속 가능성의 등급을 5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이가 제일 높은 거고요. 로우가 제일 낮은 건데, 로우 같은 경우, 두 번째로 낮은 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이하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그닥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낮은 등급을 받은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평균 이상인 펀드로는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펀드로는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속 가능성을 투자의 중요한 요소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최근 동향 같은 경우에는 사회책임 투자는 환경이라든지 지배구조 같은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유럽 지역의 투자자들이 사회책임 투자를 많이 했고, 투자 전략으로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흔히 들어보시는 것처럼 도박, 무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몇몇 기업들을 정해서 그 기업을 투자 대상 기업에서 빼버리는 전략이 네거티브 스크리닝이거든요. 배제 전략인데, 이 배제 전략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회책임 투자라고 하면 의결권 같은 거를 중요시 여겨서 주식만이 투자 대상이라고 보시는데,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해서는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회책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슈도 다양하게 ESG 요소에 각각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 환경이 지금 변화하면서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환경 변화의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후 변화에 지금 중점을 두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 정부가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는 막기 위해서 채권 쪽에서는 그린본드 투자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린빌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빨리 지금 투자자들이 적용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노동권, 양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의결권, 경영진 보수, 이런 면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CI라든지 톰슨 로이터 같은 큰 기업에서 이제 ESG 요소가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 방법론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펀드라든지 기업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면이, 글로벌 기준으로 하면은 미흡한 면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이 페이지는 글로벌 사회책임 펀드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어느 펀드들이 어떤 유형으로 되고 있느냐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빠르게 녹색 성장 펀드라든지, 환경에 포커스를 둔데 투자를 하는 펀드가 녹색 성장 펀드인데, 녹색 성장 펀드도 그렇고 사회책임 투자 펀드도 그렇고 올 2분기 이후에 빠르게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펀드들인데요. 글로벌에서 가장 큰 그 사회책임 투자 펀드라든지 뭐 사회책임 ES를 기반으로 한 인덱스 펀드를 제가 사례를 보여드렸고,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펀드입니다. 2천억이 넘고 있는데 사회책임 투자 펀드 중에서 가장 크고, 우리나라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보면 그러니까 이 펀드가 속한 유형 대비해서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펀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도 사회책임 투자로 지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성에 연관을 둘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사회책임 투자가 지금 예전에도 90년대에도 있었고 2000년대에도 있었는데 왜 2020년에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느냐, 요걸 보면 전통적인 투자 수단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책임 투자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환경 뭐 요런 데에서 숨어있는 리스크를 제한하면서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게 있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이 되면서 이 하락 위험 리스크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지금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적 성장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계속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 선진국, 신흥국 모두 이런 그 성장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요런 거가 맞물리면서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 하에서 사회책임 투자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자금 면으로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펀드라든지 아니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사회책임 투자 펀드로 지금 자금을 많이 지금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사회책임 투자의 자금 조달에 많은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판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성과 같은 걸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 ESG 요소의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성과를 좋게 낸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 대선이 지금 거의 보름 남짓 되면은 결과가 나타날 텐데, 이 바이든 같은 경우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를 한 상황인데 그거를 다시 들어가겠다, 뭐 바이든 이렇게 하면서 친환경 쪽에 많은 정책적인 그 지원이 있을 거라고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환경을 저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환경 부분에 강점이 있는 회사들의 향후에 수익성 측면에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요렇게 기대가 되면서 ESG 평가 방법론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ESG 요소들에 대해서 평가한 기업들인데 전체적인 통합된 점수도 있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각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효성그룹 계열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신규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도 그렇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런 사회 쪽, 이렇게 많이 그 효성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성과적으로 좀 이후에 평가를 좋게 받은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두산지주도 친환경 부분이나 전체 등급에서 지금 최고 등급을 받고 SK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책임 투자 ESG 펀드에서 향후에 더 편입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서스테널리틱스라는 해외에서 제일 큰 그 ESG 평가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최상위 종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ESG 통합에서도 나와 있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생산 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에서 그
공해를 좀 적게 유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라든지 제약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배구조라든지 사회 쪽 같은 경우에도 우수한 기업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이랑 사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평균 정도의 점수는 나오고 있는데, 기업 구조 면에서 상당히 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기업 구조라든지 이런 면에서 기업 지배 구조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도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개선 시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가 타인의 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는 그 세 원칙을 정의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인데요.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많이 도입을 하면서 배당 확대에 대한 그 요구들이 기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도입 이후에 배당 성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에도 배당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배당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스코어랑의 상관관계도 보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 공시 대상이 지금은 2조 원 이상인데요. 2022년에는 1조 원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이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의무가 생기면서 기업들도 ESG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이슈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특히 유럽 쪽에서는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뭐 이런 요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파생되는 산업군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기업들을 많이 편입하고 있는 사회책임 투자 펀드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그 환경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랑 그 수익률이랑의 관계를 해보면 유의미하게 상관관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점수를 높게 받은 기업들이 이 환경에 대한 그 정책들이 나올 때 긍정적인 결과가 지금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향후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상황상 ESG, 환경이라든지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향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편입한 사회책임 투자 펀드에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시대가 좀 열리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